독립기념관 측에서 전해주신 질문 너무 잘 받았습니다. 질문 속에서 독립기념관 관련자들의 어떤 책임감과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좋은 질문을 받아서 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PT에서 보시듯이 제가 그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의 목적과 범위를 보여드렸고, 범위 5번에서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은 현재를 설명하고 재료와 재료 방법을 비교하며 역사적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의 물질 문화를 대표하는 사물을 취득한다. 그래서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각 어린이 박물관과 박물관들도 목적 설정을 잘 하고 있지만은 이 질문이 들어왔었을 적에는 기념관이 다루어야 될 어린이에 대한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어린이 관련 전시물을 어린이 박물관을 위해서 따로 수집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다가 조금 부가하자 그러면 기념관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역으로 지금 기념관에 오고 있는 이용자들 중에서 어린이가 몇 명이며 몇 %이며 어디서 오며 또 어떤 부분에 잠시 더 멈춰 있으며 또 어떤 기구를 조작을 하는 걸 즐겨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최소한 3시간 이상, 6회 이상을 통해서 면담을 한다던가 천안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양쪽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매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용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것이 기념관에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어린이 박물관 과제에서 수집과 연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이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하려고 하나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대상을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지만은요. 결국 독립기념관은 근현대사 자료, 특히 독립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발굴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가 어린이를 위한 것이면 좋겠다 또는 어린이 대상으로 전시하면 좋겠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질문에 연관되어서 어린이 박물관과 지금 그 체험존에서의 컬렉션의 목적과 범위를 이번에 설정할 수 있다면은 더 할 수 없이 박물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기념관 전시가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전시는 어린이들의 앞에서 한 발자국씩 앞서서 어린이들을 조금씩 끌고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계속 좋아하는 것이 사실 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것도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념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사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답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어린이, 아동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어려운 독립기념 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요소의 확장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쩌면 이것 중에서 사실 취사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에 계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의논해서 기념관에서 가능한 전시가 무엇인지, 이 중에서 전시를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가 어떤 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전시가 어린이들이 좋아할지를 같이 의논하신다 그런다면은 현재 기념관이 갖춘 여러 가지 좋은 요소에 부과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전시를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린이 관련된 기관이나 뭐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린이 인구 자체는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어린이 관련 기관이나 활동의 그 경쟁성 속에서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와야 할 어린이에 대한 책임, 특히 독립이라는 중요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의 어떤 개념을 심을 수 있는 독립기념관의 책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인데요. 국립박물관, 또 그 공적 자원으로 움직이는 그 박물관에서 민족의 그 자랑스러운 측면 또는 그 민족의 주제와 그 어떤 때는 상치되는 그런 그 차원들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발표 중에 민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들은 민주, 인권, 평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인권과 평화는 보편의 가치예요. 시대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 다음 전 지구적으로 호응받아요. 민주의 가치는 역사적 가치라서 조금 적용 범위가 좁아져요. 근데 민족의 가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배타적인 경우에는 그 민족주의의 가치는 다른 민족의 자존, 그 다음 생존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민족주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 민족의 그 전시를 전면에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 인구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200만 명이 여기 살고 있고요. 이미 다인종 사회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렇다면 어떤 한국인인가에 따라서 사실 그 좁고 그 반복되던 민족의 논리가 전시에서 그대로 재생산되면 참 답답한 또는 그 반발을 불러오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민주, 인권, 평화의 또 다른 가치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해서 이걸 전면에 그냥 그 배치하기보다는 서로 연대, 공감, 온정, 그 다음에 화해, 관용 이런 식의 매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이 상하이에서 가능했던 일, 충칭에서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체코의 독립운동가들 또 중국의 현지인들과 장개석 정부 이들의 협력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민족을 구현할 때 그 트랜스내셔널의 다문화적인 그런 그 가치 또 다인종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해외에서의 망명운동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관용, 연대, 용기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사익 가치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진과 스토리 속에서 반영을 하는 정도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서도 얼마든지 민족의 스토리를 이제 다른 가치들을 포용하는 확장된 가치로 전시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독립기념관의 특정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관은 있고 상설전시관은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전시관이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따로 있지 않을 경우에 각각 이 두 개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아마 다양한 구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현재의 전시라고 한다면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체험, 활동지 등등의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이 자료들이 철저하게 상설전시관의 그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순화시켜서 하는 거라면 저는 환영하고 더 덧붙일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전시에서 어린이 교육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 전시를 어린이를 위한 그런 친화적 전시를 일부 심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요 내용, 단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체험관에서 좀 더 앞뒤에 컨텍스트를 살려서 풍부한 전시로 몇 개를 보여주고 그 스토리들을 더욱더 젠더의 측면에서라든지 혹은 농촌과 도시라든지 다양한 그런 범주별로 나누어서 특화시킨 그런 식의 교육 자료들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초중고 급별 교육의 그 내용도 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해서 어린이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 증보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연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교육청하고 작업하면서 이런 그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양한 그러니까 그 문학에서의 그 한 작품 또는 다양한 무용, 미술, 음악을 활용한 전시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이 면에서 우리가 모범 사례를 딱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마틴 니멜러의 시와 또는 그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2,000켤레의 낡은 가죽 신발, 조명 요 세 가지가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죠. 근데 이런 식의 것이 어떤 때는 이미 독립기념관 들어올 때 아트월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 2,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를 예감하고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벽면에 투사하면 돼요.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전시가 이미 문을 통과하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면 예술적인 기법, 예술적인 장치, 그 효과는 정말 배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사례들, 적용 사례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른 기회에 선생님들과 함께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원고에서는 어린이의 이야기, 어린이의 경험을 시각화할 때는 철저한 고증을 해야 되고 고증이 어려운 부분은 상상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착하게 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증을 메울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가 남긴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가 남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른이 남긴 자료를 활용해서 전시를 시각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시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상상력은 역사적 상상력, 개연성 있는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 관람객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설문도 하고 면담도 하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아이도 면담을 해봤는데 그 아주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3, 4학년 이상의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면담은 조금 질문이나 기법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들 모두
면담의 방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찰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그 사례들을 보면 뭐 시카고라든가 또는 그 브루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거기서도 전시 전에도 그렇고 전시 후에도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관찰하고 어린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틀과 유산교육이 시각에서 고민할 때 어린이의 연령이나 전시관의 주제, 목적에 따라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더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을 조금 따로 구분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그것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하나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박물관이 조금 더 방문객,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 방문객과 어떤 감정적인 유대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과거를 관심 있게 만들고 과거와 현재, 그들에게 방문객에게 과거와 현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연결되게 하려면은 감정적 전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사 박물관에서는 유산교육의 시각 또는 역사교육의 시각이 혼합돼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와 접속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최소 5세 이상을 주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의 관람객은 전시 연출의 이해력은 성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초등학생까지의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 전시 공간에서 체화된 인지를 기반으로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라는 연령의 폭이 넓기 때문에 주 타겟층으로 하는 연령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타겟 연령층의 구분은 적어도 4가지가 구분되어야 하며 각 단계마다 내용을 습득하는 양식이라든지 방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공간적 인상을 구현해주는 방향이 더 적합하고 공간을 극화해서 전시 내용으로 속에 들어가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내용을 몰입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상황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극화한다면 실제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은유적인 재현이 더 현재 전시 공간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로 잘 아시겠지만 아노아 어린이 박물관 프로젝트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프로젝트입니다. 환경 문제나 자연 재해와 같이 어렵고 무거운 내용을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 구조를 공간에 대입함으로써 놀이와 재미있는 신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탐색하고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체화된 인지가 적용된 지향하는 공간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공간은 성인의 공간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대상의 전시 공간은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시설 부분보다는 전시 연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전시장을 찾는 이유는 관심 분야 또는 목적성을 가지고 방문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VR, AR 등의 실감 영상 콘텐츠 등 미디어 중심의 체험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전시 체험 요소로 매력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곧 내용이 익숙해지면 지루한 콘텐츠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어린이 대상 11세 이하의 전시 공간은 감각 운동적 체험 기반 전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하며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의 기반으로 전시 연출을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대상은 전시 연출, 매체 및 계획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현하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공간은 질적 향상이 중요하고 현재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전시 연출보다는 힘을 빼고 바탕으로만 계획되는 공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